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미친 듯이 집을 판다. 집값 진짜 무서운 게 온다. 매물과 거래량이 늘면서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영끌과 다주택자들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오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금 무서운 게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 미친 듯이 집을 판다. 집값 진짜 무서운 게 온다. 자, 쑥쑥 올라갔던 이제 집들이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자, 지금 좀 반등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2차 하락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무서운 걸 볼까요? 먼저 이거 한번 별별 쳐볼게요. 제가 왜 이분들을 특별히 이게 뽑았냐면 전문가들의 부류는 맞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뭐 아예 몸이 닳도록 야전사령관처럼 누비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이제 교수님들처럼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어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 중간선의 전문가들도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폭락을 주로 강조하셨던 분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부동산 2차 폭락. 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뽑냐면 너무 심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에 걸리게 돼요. 볼까요? 자, 한문도 교수님. 자, 2026년 상승, 2, 4년 하락 전망을 예고하고 있죠. 경제 전반이 심각하다. 부동산 장기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누구도 경제를 점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 부동산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수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26년이나 돼야 올라갈 것이다. 폭락에 대비해라. 이현철 수장님. 자, 하락 후 25년까지 장기 정책 가능성. 거의 다 25년, 26년이에요. 아직도. 사이클이 중요하고 심리 거래량 전세도 파악해라. 자, 김경민 교수. 2024년까지 3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금리가 핵심. 거래량 회복 다 줄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광수 애널리스트. 최근 매수 주도는 2030 세대다. 즉 투자자는 잠잠한 상황이다. 투자 수요 30% 정도 보통 이제 갭 투자라 이런 것들이 30-40%였었는데 지금은 10% 수준으로 2차 하락까지 염두해야 한다. 자, 김기현 대표. 자, 지금 부동산 상승 이것은 하락 반작용에 불과하다. 너무 많이 빠져서 자, 지금 반등한 것에 불과하다. 2023년 연말부터 수년간 극복 하락한다. 한마디로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데이터 분석의 일각에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2년에서 3년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 생각은 현재 상황만 본다면 X입니다. 현재 상황만 본다면 지금 3월달하고 지금은 완전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폭등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지켜봐야지 막연하게 몇 년까지 떨어진다. 언제까지 떨어진다. 언제까지 올라간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시야는요 6개월밖에 못 봐요. 그것도 잘 보는 거예요. 2년, 3년, 4년을 확정짓듯이 내다보는 것은 오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부동산 최선의 전략.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펼치는 거냐? 급매, 청약, 주택수별. 자, 먼저 급매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30-40% 지금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괜찮다면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매입 판단하시라고요. 뭐 크게 손해볼 것은 아니니까. 자본금, 본인이 여유가 있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곳이 있다면 역시 매입 판단해도 좋아요. 뭐 강남이나 이런 곳처럼. 자, 갈아타기, 폭락장보다 너무 바닥만 기다리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서 갈아타기는커녕 내 거를 또 끌고 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관망하다가 내 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뛰는 것들이. 그쪽으로 빨리 상황을 보면서 갈아타자.
자, 이제 청약을 볼까요? 자, 청약 점수가 좋은 조건이 있고 나쁜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당첨 가능성이 30% 이상이면 한 군데 넣었을 때 30%가 아니라 계속 넣었을 때 30% 이상이면 릴레이식 청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100대 1, 200대 1 보통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상승장으로 접어들면.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미분양 나오겠죠? 30% 이상이라면 릴레이식 청약을 하고, 만약 본인의 그 청약이 평범하다. 추첨제나 당첨하고 가점이나 뭐 공공분양 이런 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고, 뭐 좋은 곳이 조금 힘들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청약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청약을 마치 무조건 당첨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벼락거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청약 따라다니다가 집값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냉정해져야 돼요.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다, 높다 했을 경우 이때만 청약을 하는 거고요. 뭐 좋은 곳 당첨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급매로 선회해야 돼요.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청약 선택을 할 거냐 급매를 판단할 거냐를 정하세요. 주택 수별로 볼까요? 무주택자. 자, 너무 폭등론자, 폭락론자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가지세요. 자, 1주택자 매도하면 곧바로 매입하세요. 지금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더 떨어질지 상승이 지속될지 어떤 과도기긴 하지만 팔았다 지금. 이제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팔면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잡아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팔면 바로 잡아야 돼요. 괜히 기다렸다가 집값 뛰면 안 됩니다. 설령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잡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갈아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바로 갈아타라고요. 그리고 갈아타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관망을 하다가 뭐 지금 갈아타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겨울에 갈아타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거치지는 마세요. 내 거보다 좋은 곳이 더 뛰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곳이 더 올랐을 때 갈아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불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팔아버리세요. 집값 뛴다고 기다리지 말고 그런 거 던져버리고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뜁니다. 그런 쪽으로 갈아타라고요. 자, 이제 강남과 남은 규제. 강남 해제할까? 지금 아직도 강남 용산 규제는 남아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요 아직도 투기관리. 자, 여기 보면은 투기적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실거주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출도 문제가 되고. 볼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규제 해제 과연 할까요? 자, 실거주 폐지, 조정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아무튼 실거주가 사라질 것인가? 자, 가능성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분위기대로 그대로 지속되면 해제 무조건 안 합니다. 해제 안 해요. 만약에 여기서 해제해버리면 집값 더 뛰라고요. 그런데 이제 2차 하락이 오거나 하락장으로 다시 전환이 됐다 하면 해제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압구정, 대치, 삼성, 잠실, 성수, 목동, 여의도, 뭐 잠원동 일부 지역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개발예정지 토지 상황별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능성 볼까요? 과연 해제할까요? 해제 안 합니다. 또 연기하고 아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계속 묶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보합권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해제 안 한다고요. 그런데 하락으로 다시 전환된다 하겠죠. 자, 이제 부양책 볼까요? 부양책이라는 건 미분양, 신규주택, 주택수 제외하거나 신규 매입, 미분양 여러 개를 대출받아도 다 해줘. 세금 혜택도 주고. 자, 과연 부양책을 활발하게 할까요? 현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 한다. 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뭔 부양책이에요. 추가 하락 시 만약 집값이 하락할 경우는 해제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해제 안 하고 집값이 하락한다는 조건으로 해제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상승한다는 주장, 24년 이후에 상승한다는 주장. 제가 이 양쪽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어느 쪽에 딱 가는 게 안 좋습니다.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은 2년에서 4년 폭락한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별화라고 했어요. 막말로 경기도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2, 4년 폭락한다. 조심해라. 솔직히 타당하다고 봐요. 인구도 줄고 공급도 감소하고 공급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근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핵심 지역은 무작정 2, 3년 기다려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하세요. 자, 지금부터 올라간다. 주간 시세가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서울이. 자, 5월 말 계속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가 지금 55%는 상승, 나머지는 보합이나 하락, 상승이 훨씬 많다. 강남하고 주요 폭락 지역은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강남은 그냥 입지가 좋아서 뛰는 거고요. 주요 지역은 이제 많이 빠진 곳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죠. 기준금리 하반기 때는 기준금리가 현재 분위기로는 인하될 것 같은데 이제 금리는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특수성이 강하거든요. 금리 또 인상하고 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는 일단 예전보다는 긍정적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가면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시중금리는 지금 선제적으로 인하됐어요. 정부 부동산 정책 지금 현재 상태를 고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완화되고 있다. 대출도 고수, 완화됐다. 자, 거래 심리, 매매 지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선거가 남았어요. 앞으로 1년.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오히려 집값 상승에 좋은 영향을 준다. 자, 왜? 공약을 하니까. 이제 상승한다. 이번에는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폭등에 비해 하락 기간의 폭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위험 요인, 거품, 부채, 금융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품은 집값 심하죠. 부채, 가계부채가 세계 1, 2위. 금융 부실 어느 나라가 터질지 아직도 모릅니다. 물론 3월보다는 좋아진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경제 침체나 위기 이걸 2차 폭락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반반은 아니에요. 이 경제 위기라는 것은 10% 20%밖에 확률은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한다. 해외 집값 상승 시기. 자, 해외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자, 우리나라하고 쌍둥이처럼 가는 나라들이 집값이 뛰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걸 보고 집값이 대세 상승이다. 시기상조다 이 말이죠. 한두 달 갖고는 아직 몰라요. 전세 미분양 그리고 투자자들이 아직은 미흡하다. 여름에 반등 후에 여름만 되면 뛰었잖아요. 계절적으로 오르는 후에 또 하락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품, 인구,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년 이후에나 뛴다. 자, 이제 부동산 핵심 4가지 볼까요? 자, 먼저 시기, 입지, 물건 상황 조금씩 달라졌는데 자, 최상의 매입 시기 이거 누구든지 그 말한다고 하는데 저도 언제라고 딱 집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집값에 지나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올해 지금부터 2년 이 사이에 자, 집값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매입하세요. 그 다음에 최악은 뭐냐? 폭락론 말만 믿고 막 3, 4년씩 2, 3년씩 무작정 기다리는 거. 저는 이게 최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할 4가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자, 금리. 너무 먼 미래의 금리를 보지 말고 당장을 좀 점검하세요. 그리고 경제도 경제 침체를 점검하자고 위기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정책, 부동산 정책, 해외 집값 이 4가지를 꼭 점검하면서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판단하세요. 입지 볼까요? 최상의 입지는 누가 뭐래도 서울하고 서울 인접지역 경기도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핵심 지역이 장기적으로도 뜁니다. 그럼 최악의 입지는 어디냐? 이거의 반대. 수도권 외곽 그 다음에 광역시 외곽 웬만한 중소도시는 좋지 않아요. 상급지로 진입하세요. 왜? 인구도 감소하고 공급 과잉 시대니까. 이번에 물건 볼까요? 최상의 물건 역세권 주거타운 1,000세대 대단지. 항상 대단지 새거냐 한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주거타운 대단지를 잡으세요. 1,0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주거타운이라고 해서 그 근처가 몇천 세대 또는 몇만 세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최악의 물건 토지 빌라 이것 등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잡지 마세요. 웬만하면. 또 상가 같은 거 주택이 아닌 것도 지금은 좀 기다리세요. 최악의 분양 고분양이 제일 안 좋고 미분양은 더 떨거지라서 안 좋고 나홀로 아파트 분양은 아주 안 좋고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기타 등등등 분양은 최악이에요. 상황 볼까요? 자, 최상의 상황은 자본금과 연봉을 잘 활용해서 갭 투자하거나 적정한 빚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뭘로만? 아파트로만. 대신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죠. 최악은 뭐냐? 꼭지 또 자본금에 딱 맞게 아파트도 아니고 비아파트 실거주 바로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딱 그렇게 들어가는 게 최악이에요. 하락장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2주택 잘 활용하세요.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보다 세금 50% 두드려 맞더라도 2주택이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잡아라는 게 아니라 그건 활용해라고요. 계속 은행에다만 모셔놓지 말고 분양, 미분양 이건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자녀, 합법적 증여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 명의로 꼭 집이 있는 게 긍정적. 자, 이제 외국인 국적별 봤더니 외국인들이 너무나 집을 많이 매입했어요. 세상에 8만 채를 매입했다. 엄청나죠. 중국인이 4만 4천. 더 재밌는 거 가르쳐줄까? 이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해요.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갭 투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생애 첫 부동산 매수 추이. 자, 생애 첫 좀 줄어든 듯 싶더니 확 올라왔네요. 이번에 서울 자치구별 매물 증가. 매물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집주인이 미친 듯이 집을 판다는 얘기죠. 자, 강북구, 동작구, 도봉구, 용산구, 은평구, 노원구, 중구, 종로구 순으로 증가폭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3%에서 7%까지 증가했죠. 이 그래프로 보면 쉽게 알아요. 23년 1월, 올해 1월부터 쭉 매물이 늘어났네요. 경기도도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21월 달 이거니까 쭉 늘어났네요. 여기. 그죠? 이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긴축이 무색합니다. 이게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는 지금 꼭지예요. 동결은 했지만. 근데 예금금리 내려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예금금리만 내려갑니까? 적금, 그 다음에 대출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시중금리가. 자, 5대 시중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요. 연체율.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금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내려버리니까 당연히 연체가 더 생기겠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막 대출해 준 것도 그렇고. 자, 이제 서울 전세가율 50%로 최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갭 투자를 한다면 타이밍이야 둘째 치고라도 너무 전세가가 많이 빠져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50 평균이 여기고 자, 50% 수준까지 왔어요. 내려온 거 보이죠? 최악일 때가 40% 수준이었고요. 제일 좋을 때가 75%까지. 지금은 딱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제 생각은 45나 50이 끝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집값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것이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봐야겠어요. 자, 10번 무역 수지 적자 지속 미중독 경제 불안. 자, 무역 수지 여기 보세요. 수출입도 지금 감소되고 있지만 아유 정말 몇 개월 연속입니까? 작년 4월 달부터 올 4월 달까지 계속 적자죠. 다행인 건 1월 달 최악의 적자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적자 폭이. 자, 이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미국 은행들. 여기 보면은 상당히 강화하고 있죠. 미국. 그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개월 연속 줄어든 중국 수입. 중국도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 마이너스. 자, 수입을 확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들어선 독일 산업 생산. 독일도 자, 진격의 독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즉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집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은 초미의 관심을 두고 타이밍을 관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거가 없거나 몇 달 전 잣대를 두고 무작정 몇 년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